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이고 직업은 심리치료사이고요. 제가 겪었던 오래된 무기력, 우울이 어땠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거나 어떤 시기에 그랬던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무기력이라는 게 인생 전체에 깔려 있었어요. 카페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처럼.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치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 6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댓글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아무도 사후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지 않냐. 당신 사후세계를 경험해봤냐. 지금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면 사후가 그보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름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서 나 좀 똑똑하네 이러면서 뿌듯해했는데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어릴 때도 나는 삶에 대해서 별로 애착을 느끼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지금도 말하면서 좀 슬픈 느낌이 드네요. 물론 지금은 살아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진짜 우울했고 무기력했고 그 우울을 어느 정도 극복한 친구가 있는데 서로의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사연을 다 알아요. 만나면 농담처럼 서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살아있는 게 낫다. 왜냐면 살아있으면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있지만 죽으면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지 않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듣기에는 이상한 말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울의 생존자들끼리 나누는 어떤 자조적인 그런 농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심리적 증상이 심했을 때는 대학교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그 하루의 흐름에 몸을 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막 티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대학에 오니까 집에서도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기숙사나 자취를 했어야 돼가지고 가족들도 주변에 없어서 나를 챙겨주거나 나한테 뭐라고 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내 마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수업도 안 가고 과제도 잘 안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있었으면서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청춘을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수업을 안 가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막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게 없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하고 긴장되고 무섭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요. 깊은 우울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하다는 건 슬프다는 것보다는 무미건조하다는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감정이 별로 생생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수치심이나 불안 같은 안 좋은 감정들은 느껴져요. 근데 좋은 감정들은 거의 안 느껴져요. 즐겁다, 행복하다, 신난다 이런 건 아예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어요. 심할 때는 이인증이라는 게 생기기도 했어요. 이게 이름은 생소한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겪어본 사람은 제가 설명드리면 뭔지 바로 알 거예요. 뭐냐면은 현실과 내가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원래 뭘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 감각이 바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0.1초 정도 간격을 두고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 그런 증상들도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하는 게 막 멀리서 떨어져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만지면 이 감각이 약간 뭔가 시간차가 있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심했을 때가 휴학하고 유학 준비하면서 고시원에서 공부했던 때예요. 그때는 삶을 끝내고 싶다. 그냥 달리는 지하철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일 했고요. 그리고 자해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내 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손이 이렇게 스르륵 잘리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는데 그때는 정말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네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대인 기피나 우울한 성격을 남자다운 성격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서 해병대도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자원 입대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격이 안 바뀌더라고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기독교 영성 수련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예수전도단의 DTS, 순회 선교단의 복음학교, 다일 공동체 아세찾기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도움이 되긴 했는데 제 오래된 우울, 오래된 무기력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힘들었던 시기, 좀 전에 말했듯이 고시원에서 유학 준비하던 그때 그러니까 신림에 있는 고시원에 살면서 강남에 있는 학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그 GRE라는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수능 보고 대학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수능처럼 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게 GRE라는 시험인데 수능 언어 영역이랑 논술을 그 영어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토종 한국인인데요. 공부하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겠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유학이라는 것도 내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였던 것 같아요. 뭔가 멋진 걸 성취해내면 내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유학 가서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도 잘 받고 나중에 교수도 되고 이러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 인생이?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해외에 나가서 살면 한국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내 마음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하루에 몇백 개씩 막 영어 단어 외우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공부할수록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험에 대한 불안, 시험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니까. 여러분 언어 영역을 영어로 풀어야 되면 우리 언어 영역 풀 때도 굉장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지식을 이렇게 암기한 걸 쏟아내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영어로 된 걸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하얘지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독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정신 상태가 바닥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자체를 이렇게는 더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푸라기를 잡아보는 심정으로, 그전에도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했었지만 그때 막 이제 찾았던 게 바로 심리치료였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제가 그때도 심리상담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내가 심리치료를 경험해보고 그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통해서 좋아졌던 경험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좋아졌던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교과서 열심히 외우고 공부만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심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었던 거는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으면서 공부했던 것보다 심리치료를 실제로 받고 내가 나아져 본 경험이 더 많이 작용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뭘 했었냐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고 응어리져 있던 감정을 끝까지 보고 끝까지 표현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화라는 걸 거의 내본 적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울의 원인 중 하나가 마음속에 있는 화가 밖으로 표현이 안 되니 어떤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표현이 안 되니까 결국 내 자신에게 향하게 되는 거, 그게 우울이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마음이 약한 성격이어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을 끝까지 느껴보고 표현해봤어요.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동네 형부터 시작해서 부당하게 나를 대했던 선생님 등등,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막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적도 있고 안 했던 적도 있지만 뭐 객관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적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오로지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끝까지 상처받는 내면의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하고 나면 그 분노 아래에 있던 정말 무서웠고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내 어떤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친구든 애인이든 누구한테 말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나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행동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를 오롯이 경험했던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이해해주면서 살고 있나요? 그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족한 모습에 나를 비난하기 바빴죠.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인생을 버리고 리셋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스탯으로 다시 찍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인 거죠. 그럼 누가 나를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 못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주냐고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 그 순간에 심리치료사는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같이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함께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바라봄이 바로 내면 치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반 정도 그 연구소에 인턴을 하면서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심리학 대학원을 유학을 가지 않고 상담 전공으로 가게 되고 자기 분석을 계속 하면서 많이 성장했죠.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뀌었던 순간이죠. 그때 심리치료를 내가 안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찔할 정도로요. 그 당시에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좋은 감정들도요. 무기력과 우울에 잠겨 있으면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잖아요.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흑백 사진이 아니라 컬러 사진이었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저 나무가 원래 저렇게 싱싱한 초록색이었나? 길가에 다니는 저 강아지들이 원래 저렇게 귀여웠나? 저 꽃이 원래 저렇게 예뻤나? 그런 풍경들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느낌이 지금 떠올려봐도 기억이 나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뀐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를 더 잘 말하게 됐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도 예전에는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아니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이랬다면, 그때부터는 뭐 먹을래 물어보면 아, 나는 피자, 나는 차돌짬뽕, 이렇게 뭐든 내가 원하는 걸 원해도 된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누굴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난 로봇처럼 막 삐걱거리면서 행동을 했다면, 심리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일단 나는 나고 내가 원하는 걸 해. 그런데 피해를 주는 행동이면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뭘 잘하면 좋아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나는 없애버리고 싶어 했는데, 심리치료를 받고 난 후에는 그냥 나니까 좋아하는 거, 나한테 나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더라고요. 소중해요, 나 자신이. 당연히 무기력과 우울도 많이 사라졌어요. 원하는 게 없어서 무기력했던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봐주질 않으니까, 뭘 원한다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녹슬어 있어서 무기력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연애도 하게 돼서 6년 동안 연애하고 지금의 아내랑 결혼도 하게 됐고요. 안정애착인 아내를 만나서 많이 내면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기도 하죠. 그 이후에도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심리 상담도 더 받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하면서 많은 성장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심리치료의 기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겪는 번아웃과 무기력이 아니라 오래된 성격적인 무기력을 겪는 분들이라면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자로서, 그리고 저랑 비슷한 많은 내담자들을 도와드려본 치료사 입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면의 변화의 경험이 있고 그걸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상담자, 치료자를 꼭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해지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무기력과 우울을 겪고 있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 느낌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저와 당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